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한 문재인의 72주년 추념사가 아주 불길하고 불쾌한 여운을 계속 남기고 있습니다. 그가 꺼낸 수상한 화두, 제주가 먼저 꿈을 꾸다가 죽음을 맞이했다. 제주는 해방을 넘어서 진정한 독립을 꿈꿨다. 분단을 넘어서 진정한 평화를 갈망했다. 대단히 그 배경이 의심스럽고 그 진위가 무엇인지 이 코로나 위기 사태에 국민이 온 정신이 코로나에 팔려 있을 때 일부러 대통령이 전용기를 타고 제주 4.3 평화공원에 가서 학살을 얘기하고 제주에 못다 이룬 꿈을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찌 보자면 대단히 무서운 일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명기를 해놨습니다만은 총선이 끝나고 임기 후반부에 모종의 북한과 관련된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관련된 모종의 변형을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제가 우선 이 문제가 되는 대목을 한번 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습니다. 제주 도민들은 오직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했으며 되찾은 나라를 온전히 일으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덫으로 돌아와 우리를 분열시켰습니다. 제주 4.3이라는 원점으로 돌아가 그날 그 학살의 현장에서 무엇이 날조되고 무엇이 우리에게 굴레를 씌우고 또 무엇이 제주를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평화를 위해 동백꽃처럼 쓰러져간 제주. 제주가 평화를 완성하는 제주로 부활하길 희망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을 마주했다. 자, 무슨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까? 제주 4.3 사건의 핵심적인 본질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남로당의 제주도당 무장봉기대 300여 명이 제주도 내에 있는 20개 지소 중에서 11개를 습격을 해서 경찰관들을 죽이고 그리고 서북청년단을 포함한 우익 인사들을 습격한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 5월 10일에 예정된 한 달 후에 예정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거를 방해하겠다. 그래서 결국 제주에 있는 3개의 선거구에서는 2개에서 투표율이 과반에 못 미쳐서 무효화됐고 시청자 여러분, 이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습니다. 제주 도민들은 오직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했으며 되찾은 나라를 온전히 일으키고자 했습니다.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다. 자, 일제로부터 해방이 됐는데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유엔의 지원을 받아서 실시된 남한만의 총선거에서 수립된 이 대한민국은 진정한 독립이 아니다. 문재인이 대한민국의 독립과 건국을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독립은 오히려 이 김구가 추진했던 남북합작, 김구, 여윤영 또는 이런 좌파 세력들이 추진을 했던 남북합작, 그러나 그것은 비현실적이고 우리 국가와 민족이 선택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었고, 왜냐?
당시에 남북 합작이 가능했던 유일한 길은 스탈린과 김일성이 세운 북한의 사회주의, 인민주의, 공산주의 정권으로 남북이 합작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남북 합작은 곧 대한민국 공산주의 국가를 설립하는 것이고, 이승만 대통령이 선택한 노선은 비록 남한만이지만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미국식 자유 보수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신생국가를 건립하는 것이었습니다. 남북합작은 애초 현실이 불가능하고 실현도 안 되며 만약에 당시에 남북합작 노선을 따라서 이 나라가 건국됐더라면 지금 이 나라는 김정은의 북한꼴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남북합작을 오히려 옳은 노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제주도민들은 오직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했다. 특히 남한의 전 국토 중에서 제주도에서 반미의식이 제일 강했습니다. 미 군정에 대한 저항이 제일 강했습니다. 원래 이제 이 제주도에 있는 척박한 경제 환경, 특히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 갔던 많은 제주도민들이 다시 해방이 돼서 제주도로 왔는데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이 소작농제도 이런 것은 너무나 척박한 환경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특히 이 반미의식 또는 이 좌파의식 이런 것이 본토보다도 훨씬 강한 지역이 제주도였죠. 그리고 미 군정 하에서 있었던 이때 이 경찰과 이 제주도민들의 충돌 사건, 1947년에 3.1절 기념 행사 사건, 이런 것들, 그리고 미 군정이 취했던 어떤 이 강력한 어떤 이 질서 확립 정책,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반미의식이 상당히 강했었죠. 이것을 문재인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반미의식이 강했던 것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 위기 사태에서도 일부러 제주에 가서 이런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관해서 중요한 어떤 이 문제를 제기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푹 찔러대는 이런 행동을 하는 저변에는 제가 얘기했지만 문재인의 심장에서 이 기어나온 공산주의자들, 신영복, 호찌민, 윤희상, 박노해, 손영우, 김원봉, 여기에다가 산호맹의 어떤 사회주의 정신에서 아직도 빠져나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조국까지 합치면 7명입니다. 손영우는 손혜원 의원의 아버지로서 직접 문재인이 손영우의 부인에게 독립유공자 헌장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김원봉은 현충일 기념사에서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기가 막히게 이 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해방공간에서 북한으로 월북을 해서 북한에서 이 검찰총장에 해당되는 이런 자리를 맡았고, 한국전쟁 때 북한의 전쟁 지휘부에 속해 있던 김원봉을 찬양하는, 그리고 그의 문재인 휘하의 국가보훈처가 김원봉도 독립유공자로 해야 된다는 움직임을 보였던 세 번째 명기한 것도 국민들이 분노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주 4.3 추념사에서 계속 보여줬던 이 백범의 남북 합작 정신, 그런 백범의 추모식에는 이 정권의 국회의장이 참석을 하고 여야의 이 여권의 총 지도부가 총 출동을 했는데, 이 나라의 위대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탄신일에는 이 추모일에는 지난해에는 겨우 정부 대표로 참석하는 사람이 서울지방보훈처장입니다. 2급 공무원이었습니다. 이런 어떤 역사에 대한 폐륜과 매도,
정말이지 무섭고 불길하고 불쾌한 문재인의 수상한 화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주의 못다 이룬 꿈이라는 것. 그 꿈을 자신이 이루겠다는 것인지 그의 임기 후반부가 불길합니다. 감사합니다.